자, 요것도 여기 봐. 이 부분이 선생님 마음에 들었던 거야. 교수도 좋아할 거야. 보여? 이게 뭐냐면, 자, 좀 길지만 뭐에 덧붙여서 하이퍼사시스 가설을 바꾸는데 또 가설 얘기 나오지. 뭐 하는 거? 스페시픽. 특정한 거야. 아까 리미테이션 같은 얘기 나왔지. 뭐에 특정함으로써 one variable, 이 one variable은 필수 단어. 하나의 변수에 어느 정도 양이 얼마만큼의 효과. 재밌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우리 꼬맹이들한테 얘기했는데 뭐냐면 선생님이 뭔가를 의문사라고 얘기를 할 때 내 머릿속에는 세 개가 도는 거야. 첫 번째 이거 얘기했지. 하나는 의문 대명사. 그럼 뭐 who, which, what 뭐 이 정도? 뭐 관계대명사인 경우 대까지 될 수도 있고 의문사나 관계사는 다 똑같아. 자, 세 번째가 의문부사야. 의문부사는 when,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니까 when, where, why, how야. 그치? 여기 왜 두 번째 칸을 비워놨어? 이게 의문 형용사가 있어. 근데 사실 얘를 우리가 중1 때 배웠어. 의문사 배우면서. 다만 놀랬지 너도. 중1 때 배웠다니까. 봐봐. 와라고 which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더 이상 대명사가 아니야. 이거 중1 때 배우는 영어잖아.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해? 아니구나. 유치원 때 배우겠구나 요즘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를 정작 의문 형용사라고 하면 애들이 당황한다라는 거야. 어? 이걸 뭘 가르쳐 줄 게 있냐는 거야. 어? 와라고 which밖에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도 보면 which amount지. 어느 정도 양이지. 그리고 what effect니까 어떤 효과지. 그치? 아까 나왔던 앞에 있었던 리미테이션, 뭐 리미트랑 좀 비슷한 범주를 질문을 던졌어. 우리는 자 어느 정도 하나의 변수가 어느 정도 양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좀 더 특정하게 세밀하게 조건을 주어짐으로써 주어지는 방법으로 가설을 바꾸는 것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 그럼 문제 해결 방법 대신에 뭐를 특정하게끔 만들므로 가설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설에는 일반적으로 자, 요 단어 요즘에 유행하는 표현이야. 아유리 컨스트럭트. 컨스트럭트가 나올 수도 있고 컨스트럭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인간이 어떤 개념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걸 구성물이라고 할 때 컨스트럭션이라는 단어를 학술영어에서 많이 써. 그러니까 작년에는 컨스트럭션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EBS가. 여기는 우리가 컨스트럭 이게 동사가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설은 아주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전철적인 어떤 구성물이야. 이러이러한 조건을 다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포괄적인 명제라는 거야. 응? 자,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가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냐면 브레이킹 그것을 잠깐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왔더라고. 원래 브레이크 다운이 고장내다인데 얘는 쪼개다 여기까지 가야 돼. 뭐뭐를 부숴서 쪼개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들은 멀티 디멘셔널 컨스트럭트 그것을 다층적인 어떤 이론적 구성물로 부셔서 그것을 뭐를 개별적인 어떤 차원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난 뒤에 어떤 가설을 만들어내냐면 자, involving 그러한 어떤 개별적인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가설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운동 법칙을 만들 때 처음에는 속도만 쓰는 거야. 두 번째는 무게만. 두 번째는 재질? 나무냐 뭐 쇠냐 그런 거.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운동 법칙으로 작용 법칙을 만들 때는 우리가 사실은 속도나 무게나 그것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질 그런 걸 다 따져야 되지만 실제로 어떤 가설을 만들 때 그걸 하나씩 나누자는 거야. 이해되지? 내용적으로는 이게 괜찮아. 예를 들어서 뭐를
여긴 또 왜 사랑이냐?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증가한다는 어떤 가설 대신에 여러분들은 어떤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사랑의 특정 측면. 이때 커미트먼트는 헌신이겠지. 헌신이나 친밀감이 세월이 지나도 증가하지만 반면에 다른 요소. 열정적인 사랑의 측면이란 것은 그렇지 않다는 가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사랑이라는 아주 너무 제너럴 컨스트럭트가 아까 개념과 같다라고 했잖아. 잠깐만. 여기서 승부 던지자고. 대입하겠고 예시 하나까지 읽었지. 그럼 승부 던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를 좀 더 특정하게끔 만드는 거야. 어떤 하나의 난 1번이네 벌써 얘도. 그치? 자, 어떤 하나의 변수의 어떤 측면. 계속 뭘 써? 의문 형용사 쓰고 있지. 그치? 1번 살아남지? 다른 변수. 다른 변수가 잠깐만. 어떤 다른 변수가 되겠네. 어떤 다른 변수. 이 논지의 이탈해. 이거는 교차 실험이나 부가 실험이야. 그치? 아니야. 그 다음 표본의 크기 얘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이 이때 메소돌로지로 필수 단어야? 방법론이야. 그러니까 연구 방법이 실험실인지 현장 관측인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것도 아니야. 이게 나오려면 고유명사가 나와야 돼. 컬처럴이나 히스토리컬 나오면 숫자가 있거나 연도가 있거나 나라가 나와야 돼. 끝나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풀이 소재적으로는 나쁜 소재는 아닌데 이거를 뭐 순영 현장이 그래서 내가 이거 별표 2개 쳤구나.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좋은 소재인데 너무 출제 기법이 병신 같다는 거야. 수능은 이런 선물은 잘 안 줘. 그런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빈칸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아. 빈칸 4개를 어느 거 하나가 글쎄 이건 이 문제는 동의 안 해. 시밀러리 마찬가지로 뭐라고 스트레스가 기억을 교란하고 방해한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기억의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느냐는 거야. 그러면서 자 재밌는 표현 쓴 거 보여? 이게 다 뭔지 알겠어? 인코딩. 쉽게 하면 기억을 처음에 만드는 단계야. 우리가 단어를 외운다고 하면 그리고 리허설. 그걸 확인해보는 리허설 단계가 있고 그 단어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통 꼭 단어와 단어를 묶어버리지. 이게 이제 오르가니제이션이야. 그러면 하나를 외울 때보다 기억이 더 오래 가거든. 오르가니제이션이고 리트리벌. 끄집어내는 기억의 과정이 지금 뭐 한 거야? 나눈 거지. 순서적으로 기억을 만들고 연습해보고 그것을 배치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그러면서 자 컴포넌트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 이 사람이? 구성적 전략이라고 한 거야. 구성적 전략은 자 또 조심. 이때 페이오프가 효과가 있다야. 오프가 붙었는데 가치 있다, 의미가 있다, 효과 있다. 이런 형식의 완전 자동사 필수 표현이야. 그러니까 EBS 교재는 이런 것들을 딱 표시해놔야 돼. 뭐의 경우? 자, 사회심리학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야. 그 사회심리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편견이라는 것을 그것의 의식적인 요소와 뭐로? 무의식적인 요소의 차원으로 나눠버리고 자, 그 다음에 자, 퍼스널리티 사이콜로지 사람들의 성격, MBTI 그런 성격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 이런 쪼개기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 뭐를? 글로벌은 좀 너무 강한데 전체적인 어떤 자긍심을 다른 분야로 나눈 거야. 몸에 대한 자긍심인지 학문적인 성취도인지 사교적인 관계에서의 자긍심인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컴포넌트 스트레이티지 쪼개기 전략이지. 그래 논지는 뭐 나머지 2개 다 예시였단 말이야. 오케이? 구조는 좀 단순한 편이고 시험지 출제 기본인데 소재는 난 나쁘지 않다고 봐. 오케이?